아들이 데려온 사이코패스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제주도 외딴 마을, 끝없이 펼쳐진 검은 현무암 돌담 너머로 한 채의 집이 서 있습니다. 오래된 돌창고를 개조한 한옥이죠. 지붕은 검은 기와로 덮여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릅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한서연 68배 은퇴 건축가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녀는 2층 작업실에서 매일 밤 도면을 정리합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설계도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꿈의 집이죠. 벽난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바다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듭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죠. 서연은 도면 위에 연필을 얹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모든 집은 사람을 지켜야 해.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거칠게 두드려집니다. 쿵쿵, 쿵쿵.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누구도 찾아올 리 없는 시각이죠. 문 앞에 선 사람은 이웃집 청년 태윤이었습니다. 25 지역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그는 늘 드론을 들고 다닙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려있죠. 서연은 문을 열자마자 그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태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그의 눈빛은 다급합니다. 서연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늙은 건축가가 무슨 위험이겠냐고요. 하지만 태윤이 보여준 드론 영상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의 아들 민규와 며느리 수진이 집 뒤편에서 속삭이고 있죠. 땅 3필지만 넘기면 100억 사고로 만들자.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제주 땅, 남편과 함께 하나씩 모은 유산이죠. 태윤은 우연히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비밀 통로, 남편이 설계한 지하 대피소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태윤의 손을 잡고 작업실 바닥에 숨겨진 문을 엽니다. 나선형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차가운 돌벽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대피소 안에는 남편이 남긴 CCTV 모니터와 비상 배터리가 있죠. 서연은 문을 닫으며 생각합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줄 거야.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립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켜고 집안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직 민규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윤의 손에 들린 메모리 카드는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도면 위에 새로운 선을 그립니다. 이번엔 집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설계도죠. 지하 대피소의 공기는 차갑고 습합니다. 서연은 남편이 남긴 쪽지를 발견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이곳으로. 그 쪽지는 그녀에게 용기를 줍니다. 태윤은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의 형은 보험 사기 피해로 삶을 잃었죠. 그 아픔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태윤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집의 일부야. 모니터에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민규와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서연은 숨을 죽입니다. 폭풍우 소리 속에서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도면 위에 연필을 꽉 쥡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집이, 이 땅이 그녀를 지켜줄 차례죠. 지하 대피소는 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입니다. 천장에는 남편이 설계한 환기구가 숨겨져 있고 벽면에는 오래된 CCTV 모니터 3대가 켜져 있죠.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민규와 수진의 모습이 1층 거실에 포착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속삭이고 있죠.
서연의 손은 도면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설계도를 펼쳐놓고 집 전체의 구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태우는 대피소 한쪽에 놓인 철제 상자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비상 배터리와 손전등,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죠. 그는 자신의 드론 메모리 카드를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화면 속 민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엄마가 여기 있을 리 없어. 빨리 찾아서 끝내자. 수지는 주방 서랍을 뒤지며 농약병을 꺼냅니다. 그 병은 서연이 정원 가꾸기에 쓰던 것이죠.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녀는 이 집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모든 벽, 모든 통로, 모든 숨겨진 공간을 알고 있죠. 그녀는 도면 위에 연필로 새로운 선을 그립니다. 민규 부부가 움직일 경로를 예측하는 선입니다. 태유는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 집은 요새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죠. 남편과 함께 만든 생존의 설계도입니다. 대피소 안에는 남편이 남긴 또 다른 쪽지가 있습니다. 위급시 벽면 스위치 3번 누른다. 서연은 그 스위치를 찾아냅니다. 스위치를 누르자 모니터 옆에 숨겨진 작은 서랍이 열립니다. 안에는 공증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죠. 가짜 유언장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서연 사망 시 모든 재산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귀속된다. 서연은 이 유언장을 마을 이장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입니다. 태유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형이 보험 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날, 그는 드론을 하늘에 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진실을 기록하는데 삶을 바쳤죠. 그는 서연에게 말합니다. 이 증거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봅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그녀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료죠. 모니터 속에서 민규와 수지는 2층 작업실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서연의 도면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죠. 수지는 농약병을 손에 들고 속삭입니다. 이걸로 하면 자살로 보일 거야. 민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작업실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길에 다시 움직입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10달 품고 키운 아들이 그녀를 배신하다니요. 서연은 방어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CCTV로 모든 침입을 녹화한다. 둘째, 가짜 유언장으로 민규 부부를 협박한다. 셋째, 마을 이장과 경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그녀는 태윤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걸로 그들의 목소리를 잡아. 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드론을 대피소 창문으로 띄울 준비를 합니다. 지하 대피소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서연은 남편의 도면을 손에 쥐고 다짐합니다. 이 집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모니터 속에서 민규와 수지는 점점 더 깊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서연이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폭풍우는 점점 거세집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돌벽을 울립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에 든 연필은 이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태유는 드론을 조종하며 하늘로 띄웁니다. 드론은 폭풍우 속에서도 집을 내려다보고 있죠. 서연은 도면 위에 마지막 선을 그립니다. 이번엔 민규 부부의 운명을 결정할 선입니다. 그녀는 태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냥꾼이야. 폭풍우가 절정에 달합니다. 집안에서 민규와 수진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 서연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봅니다. 이 집은 그녀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그녀를 지켜줄 차례죠. 지하 대피소의 모니터는 세 개의 화면으로 나뉘어 집안을 비춥니다. 새벽 2시 30분, 폭풍우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죠. 민규와 수지는 검은 우비를 입고 1층 현관을 열고 들어섭니다. CCTV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숨을 죽입니다. 그녀의 손에 든 연필은 도면 위에서 멈춰 있죠. 태유는 드론 조종기를 쥐고 창밖을 주시합니다. 민규는 손전등을 들고 거실을 비춥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죠. 수지는 농약병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유리컵을 꺼내 농약을 조금씩 따릅니다. 그 모습은 서연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유리컵은 그녀가 매일 차를 마시던 것이죠. 모니터 속에서 민규가 속삭입니다. 빨리 끝내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나선형 계단을 울립니다. 서연은 도면을 펼쳐놓고 그들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작업실, 침실,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비밀문까지.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태유는 드론을 집 위로 띄웁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드론은 흔들리며 집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는 민규가 작업실 책상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는 서연의 도면을 꺼내 살펴봅니다. 수지는 침실 옷장을 열고 서연의 옷을 하나씩 꺼냅니다. 그녀는 서연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합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죠. 민규는 그녀가 10달 품고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를 손에 들고 있죠. 수지는 농약병을 다시 품에 안고 작업실로 합류합니다. 그녀는 민규에게 속삭입니다. 이걸로 하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설계입니다. 모든 벽, 모든 통로, 모든 숨겨진 장치는 그녀가 만든 것이죠. 그녀는 태윤에게 속삭입니다. 녹음기 켜. 태윤은 즉시 녹음기를 작동시킵니다. 민규와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모니터 속에서 수진이 말합니다. 과거에도 2번 성공했잖아. 이번도 똑같이 하면 돼. 민규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스칩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길에 다시 움직입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설계한 집이 나를 지켜준다. 이 순간 주도권이 그녀에게로 넘어옵니다. 서연은 도면 위에 새로운 계획을 그립니다. 민규 부부가 지하 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계획이죠. 그녀는 대피소 벽면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1층 거실의 조명이 깜빡입니다. 민규와 수지는 깜짝 놀라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서연은 그 틈을 이용해 모니터의 녹화 설정을 강화합니다. 태유는 드론을 집 뒤편으로 이동시킵니다. 드론 카메라는 민규가 창고 문을 여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그는 서연의 정원 도구를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죠. 수지는 주방으로 돌아와 농약을 유리컵에 더 따릅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침착합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습니다. 지하 대피소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서연은 남편의 쪽지를 다시 읽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이곳으로. 그 말은 이제 그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태윤에게 말합니다. 마을 이장에게 실시간으로 보내. 태윤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스트리밍합니다. 마을 이장은 이미 대기 중이죠. 민규와 수지는 다시 2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서연의 작업실에서 도면을 뒤집니다.
수지는 지하 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규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설계한 집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이번엔 작업실 책장에 숨겨진 경보가 울립니다. 민규와 수지는 당황하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죠.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칩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돌벽을 울립니다. 서연은 도면 위에 마지막 선을 그립니다. 이제 민규 부부는 그녀의 설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유는 드론을 집 위로 띄워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지켜보며 다짐합니다. 이 집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민규와 수지는 점점 더 깊이 함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서연의 눈빛은 단단해집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죠. 지하 대피소의 모니터는 여전히 민규와 수진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새벽 4시를 넘긴 시간,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죠. 서연은 도면 위에 그려진 선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녀는 민규 부부의 모든 동선을 예측했습니다. 태유는 노트북으로 마을 이장에게 실시간 영상을 보내고 있죠. 이장의 답장은 간단합니다. 경찰 대기 중이다. 서연은 대피소 벽면의 서랍을 다시 엽니다. 가짜 유언장이 들어있는 서류 뭉치입니다. 그녀는 이미 공증소를 통해 이 문서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정했죠. 내용은 명확합니다. 한서연 사망 시 제주 땅 3필지는 마을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유언장은 민규 부부의 탐욕을 자극할 미끼입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이를 악물죠. 그녀는 태윤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들을 흔들 차례야. 서연은 대피소의 통신 장치를 켭니다. 그녀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죠.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이장님, 제가 어젯밤 공증소에 다녀왔어요. 유언장 수정했죠. 이장은 놀란 척 연기합니다. 뭐라고요? 땅을 마을에? 서연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네, 도서관 짓는 데 쓰라고요. 이 통화는 민규 부부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틉니다. 모니터 속에서 민규와 수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민규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죠. 수진은 유리컵을 내려놓고 민규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잡힙니다. 유언장? 그럼 땅이 날아가? 민규는 당황하며 작업실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는 서연의 책상을 뒤지며 공증 서류를 찾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짜 유언장의 사본을 책상 서랍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민규는 서류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지는 민규 곁으로 다가가 서류를 빼앗아 읽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밤 끝낸다. 그 말은 서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태유는 노트북으로 경찰서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강화합니다. 그는 드론을 집 전체를 원형으로 돌며 촬영하죠. 드론 카메라는 민규가 창고로 돌아가 농약통을 더 꺼내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는 척하며 농약을 섞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서연은 도면 위에 새로운 함정을 그립니다. 그녀는 지하 문을 살짝 열어둘 계획입니다. 민규 부부가 지하로 내려오도록 유인하는 것이죠. 그녀는 태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오면 문을 잠가. 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대피소 문 옆에 숨겨진 잠금 장치를 확인하죠. 민규와 수지는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속삭입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 끝내야 해. 수지는 농약이 든 유리컵을 손에 들고 있죠. 민규는 창고에서 가져온 밧줄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들은 서연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수정합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에 든 연필은 이제 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쪽지를 다시 읽습니다. 집은 사람을 지킨다. 그 말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태유는 드론을 집 지붕 위에 착륙시킵니다. 그는 배터리를 교체하며 대기합니다. 지하 대피소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서연은 가짜 유언장을 손에 쥐고 다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설계 안으로 들어왔어. 민규와 수지는 점점 더 깊이 함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서연이 지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지켜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녀는 태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실수를 기다릴 차례야. 태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드론을 다시 띄울 준비를 하죠. 민규와 수지는 거실에서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모니터에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서연의 눈빛은 단단해집니다. 그녀는 도면 위에 마지막 선을 그립니다. 이번엔 민규 부부의 최후를 결정할 선입니다. 이 집은 그녀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그녀의 정의를 실현할 차례죠.